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첫 번째 시즌을 무난하지만 알차게 잘 마무리를 했고, 이번 2024-25 시즌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번째 시즌을 발전대 기량과 함께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강인 선수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친정팀 발렌시아 CF는 충격적이게도 리그 21호 전반기를 마치면서 정말 나라까지 떨어져 버렸고, 1986년 이후 무려 39년 만에 강등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발렌시아 CF 팬들이 그야말로 역대급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지난 2021년 10년 동안 몸담았던 클럽인 발렌시아를 떠나 RCD 마요르카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팀에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는 발렌시아 CF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성장한 클럽이었기 때문에 발렌시아에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기회를 얻기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 발렌시아가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를 영입해 노니우 커터를 내줘야 하는 이유 등이 겹치면서 마요르카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이적은 명백하게 한 단계 더 낮은 팀으로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었고,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보다 훨씬 더 약한 전력을 지닌 팀인 마요르카에서는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발렌시아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경기 출전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 선수로서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를 과감하게 내쳤던 발렌시아 CF의 선택은 정말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강인 선수를 공짜로 방출시키면서까지 데려왔던 마르코스 안드레 선수는 센터 포워드 포지션의 골잡이임에도 발렌시아에서 2시즌 동안 2골만을 집어넣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기록만을 남기면서 다시금 자신의 친정팀 레알 바야돌리드로 쓸쓸하게 돌아가야만 했고, 반대로 이강인 선수는 RCD 마요르카에서 2년 동안 정말 엄청난 출전 기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기량을 성장시킨 끝에 마요르카 이적 2년 만인 2023년 여름 발렌시아 CF보다도 훨씬 위상이 높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됐고, 이강인 선수는 현재까지도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을 해오면서 세계적인 빅클럽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첫 번째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보다 두 번째 시즌인 이번 시즌에 더더욱 크게 성장한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선수로서 시즌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시장 가치는 발렌시아 CF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은 이후 계속해서 역대급 떡상만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아스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의 관심까지도 이끌어내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 이강인 선수를 매몰차게 버렸던 발렌시아 CF의 상황은 이강인 선수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발렌시아 CF의 시즌은 보통 최악도 아니고 정말 역대급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리그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발렌시아 CF는 이번 2024-25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3승 7무 11패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리그 19위 강등권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발렌시아 CF는 정말 역대급 재정난으로 인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료 지출을 단 150만 유로, 하나 약 22억 원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 영입을 임대 영입이나 자유계약으로만 영입하는 등 팀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 CF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라리가 21라운드에서는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올 시즌 경기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 말았는데요. 발렌시아 CF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스페인 라리가 21라운드에서 강적 FC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라는 정말 쉽지 않은 경기를 떠났는데, 물론 FC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3위라는 자신들의 기대치에 완벽하게 충족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박살내는 등 6승 1무 1패라는 정말 압도적인 성적으로 총 36개 팀 중 2위로 16강 직행 티켓을 따냈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도 4대 0으로 폭격을 가하는 등 발렌시아와는 아예 다른 레벨의 축구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강등 위기에 빠져있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극복하기 쉽지 않은 상대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발렌시아는 전반전 3분 만에 프랭키 데용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일찌감치 리드를 뺏겼는데, 놀랍게도 바르셀로나는 전반전 8분 페란 토레스 선수의 추가골, 14분 하피냐 선수의 세 번째 골, 24분 페르민 로페즈 선수의 네 번째 골, 그리고 전반전 추가 시간 또다시 페르민 로페즈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전반전에만 5대 0이라는 정말 압도적인 스코어로 발렌시아를 영혼까지 털어버렸는데요. 발렌시아는 이후 우고두로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추가골과 발렌시아의 자책골까지 터지면서 총 7골을 허용하고 말았고, 바르셀로나와의 이번 경기를 1대 7이라는 엄청난 대참패로 마무리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강등 위기에 빠져 있었던 팀의 암울한 상황에 정말 기름을 붓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물론 발렌시아 팬들조차도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없을 정도로 패배할 확률이 높은 경기였지만 1대7이라는 스코어는 당연히 발렌시아 팬들과 발렌시아의 선수들에게 잔류에 대한 기대와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정말 엄청난 타격이 될 텐데, 많은 발렌시아 CF 팬들이 그야말로 역대급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 내일 알라베스가 이기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2부 리그 팀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 이것이 끝이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팀의 치욕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유일한 해결책은 구단 수뇌부들의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발렌시아 사람들 모두는 패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코르베란 감독은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발렌시아 CF는 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베테랑 코치 5명 정도를 영입하지 않는 한 이미 2부 리그에 속해 있다.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메리턴과 피터링 구단주가 나가야 한다.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지길 바라진 않았다. 팀은 자신들이 없는 것처럼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추락은 엄청날 수 있다. 강등의 스트레스 없이 발렌시아 CF의 경기를 보고 싶다. 난 챔피언스 리그나 적어도 유로파 리그에서 뛰는 것이 아닌 강등을 피하는 걸 노리는 경기를 보는 것에 지쳤다. 당신들은 우리의 환상과 감정을 죽인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역사에 남을 것이며 수세기 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메리토는 발렌시아 CF에서 전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한계까지 가야 하냐. 문제는 선수나 코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피터림 구단주가 클럽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피터림과 수년 동안 함께 왔지만 발렌시아는 예전과 다르다. 이 사람이 발렌시아를 무너뜨렸다. 오직 돈만이 중요하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강등권에 있다. 발렌시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 슬프다. 클럽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뭔가를 할 수 없나. 요약하자면 수치심, 조롱, 분노, 무력감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다. 발렌시아에서 클럽을 책임지고 있던 사업가들이 클럽을 피터림 구단주에게 팔아버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스페인의 훌륭한 팬층을 경기에서 제어시켰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발렌시아 단체와 발렌시아의 대규모 기업가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처참하다. 등등 많은 발렌시아 팬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고 발렌시아의 구단주 피터림에 대한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발렌시아 홈팬들은 경기 때마다 림고 홈이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구단주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렌시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단주부터 어떻게 해야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발렌시아는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스페인의 빅4 정도로 꼽을 수 있는 명문 클럽이자 빅클럽이었지만 어느샌가부터 챔피언스 리그에서 볼 수 없는 약체팀이 되어갔고 이제는 강등권까지 곤두박질 쳐버렸는데요. 반대로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 구단이 내친 뒤로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떡상만을 해서 발렌시아 CF가 다시는 영입하고 싶다고 빌어도 안 될 정도의 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